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자, 속 답답하고 가스차고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이렇게 답답하고 소화 안 되면 위장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위 내시경을 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고, 또 소화제를 오랫동안 드셨지만 크게 도움을 못 받는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의외로 이거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예전 할머니들은 소화 안 되시면 조선간장 물에 타서 드신다든지 굵은 소금을 드시거나 새우젓 드셨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바로 소화가 되려면 간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진수성찬 차려내도 간이 맞지 않으면 음식에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되지 않는데요. 환자들이 병원 밥을 못 먹고 따로 밑반찬을 챙겨와서 드시는데도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질 않고, 또 대부분 소화액도 잘 나오지 않고, 잘 먹어야지 기운 차려서 빨리 회복도 할 텐데 간이 되어 있지 않고 음식이 싱거우니까 아주 먹는 게 사실 고역이라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염분이 있어야지 침도 생기고 소화액도 만들고, 소화 흡수가 잘 돼야지 혈액을 만들어서 힘도 생기고, 삼투압이 일어나서 세포 재생도 되고 또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금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럴까요? 소금은 몸속의 수분을 조절하고 혈액의 원료가 되고 또 소화액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소화를 처음 시작하는 곳 바로 입이고요. 이 입에서 충분히 침이 잘 나와서 침과 함께 음식물이 잘 섞여 넘어가야지 소화가 잘 될 텐데, 이 염분이 부족한 분들, 염분과 함께 수분이 함께 부족해서 입이 메말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소화가 시작되는 입에서부터 침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사실 소화가 어렵고요. 또 이 소금은 위액, 췌장액 등 소화액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소화액의 원료이고 또 살균 작용을 합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이 살균 작용도 잘 일어나지 않아서 먹은 게 탈이 나기도 하고요. 소화액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안에서 발효도 잘 일어나지 않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음식에 간을 한다는 것은 자연물이었던 풀이나 뿌리를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소스는 소금을 쳤다는 쌀소스에서, 또 샐러드는 소금 친 채소라는 뜻인데요. 소금을 치면 safe,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음식에서도 채소를 간을 하지 않고 그냥 먹는 음식 거의 없습니다. 쌈을 싸서 먹거나 겉절이를 해서 안전한 상태, 그리고 맛있는 상태로 먹는 거죠. 소금은 해로운 균을 죽이고 독성을 중화시켜서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소금 간이 충분치 않거나 소금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못 먹고 배탈이 나기가 쉽고요. 음식은 또 쉽게 부패가 됩니다. 소금으로 만든 염장식품들이 이 냉장고가 이렇게 발달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저장을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장을 통해서 맛과 영양도 살리고, 또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발효 과정이 일어나면서 몸속에 있는 소화 효소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또 이 소금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 분해시키고 나서 남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밖으로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고 나면 한동안 방귀가 시원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변비가 심했던 분이 변을 시원하게 보고 숙변이 빠지면서 속이 편안해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오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도 하고요. 상담하다 보면 만성질환 진단을 받고 무염식, 저염식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소화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음식을 입맛에 맞게 간간하고 짭짤하게 드시고, 또 소금을 따로 챙겨 드시면서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가스 차는 게 없어졌다, 입맛도 다시 살아나고 소화 잘 돼서 속이 편하니까 정말 살맛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주십니다. 수십 년을 소화제를 달고 살았던 분이 소화제 없이 식사를 잘 하게 되고, 입이 짧아서 엄마 아빠의 속을 태웠던 그런 아이들이 밥을 잘 먹는 아이로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 중에서 밥 먹으라고 하면 먹기 싫어, 안 먹을 거야,
하면서 반대하고 아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고 또 도망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잘 먹는 것이 있습니다. 간장에 밥을 비벼준다든지 김에 싸주면 곧잘 먹는데요. 소금기가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맛에 맞게 간을 잘 해서 반찬을 맛있게 해주면 밥을 잘 안 먹던 아이들도 다 먹고 나서 와서 또 입을 벌려서 더 달라고 하면서 먹기도 합니다. 이 밥 안 먹는다고 반대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좀 심한 변비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많고요. 쓸데없는 고집, 똥꼬집을 부리고 반대를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 소금이 소화액을 만드는 그런 화학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소금은 단단한 것을 좀 연하고 말랑말랑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뻣뻣한 배추에 소금을 뿌려서 그 다음날 보면 야들야들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소금이 들어가서 바로 연견, 단단한 것을 연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 단단하고 퍽퍽하던 음식이 야들야들 그리고 매끌매끌하게 좀 소화시키기 좋은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딱딱한 것을 연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요리를 할 때는 국수가 달라붙지 않게 도와주고 잡내를 없애주면서 풍미를 높여주기 때문에 소금은 요리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이 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아까 소금이 소화액의 구성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소금이 소화액의 구성성분으로 쓰입니다. 우선 이 소금, 염화나트륨, NaCl을 들여다보면 나트륨과 염소로 나눠주면서 소화액의 구성성분이 되는데요. 소금의 나트륨은 췌장액, 쓸개즙, 장액 등 알카리성 소화액의 구성성분이 됩니다. 소금의 염소인 Cl은 바로 위액인 HCl의 주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 소금이 부족할 경우 위액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위액 같은 경우는 특히 단백질 소화하고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밌는 게 두유는 싫어하는데 이 달달한 두유는 싫어하는데 콩국수는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달달한 두유는 소화를 못 시키지만 콩국수는 소금 간을 해서 먹다 보니 소화가 잘 돼서 콩국수는 좋아하고 잘 드시는 거죠. 또 소화 효소가 지방을 이용하려면 쓸개즙, 담즙, 산염에 의해서 지방이 유화가 돼야 되는데요. 소장에서 지방을 유화시켜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쓸개즙 산염의 재료가 되는 원료가 되는 염분과 수분이 부족할 경우 담즙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기름기 있는 거 드시고 복통을 일으키거나 설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름기 있는 거 드실 때 충분히 간을 잘 해서 드신다면 드시고 나서 소화가 안 돼서 힘들거나 복통이 생기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칼슘과 철분을 아무리 섭취해도 이온화 시킬 수가 없고 몸에 흡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다공증 약이나 칼슘 영양제를 드시고 복통이 생긴다는 분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 소금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자, 소금과 소화의 관계는 옛 문헌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우선 본초 강목을 보면 소금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향약 집성방에는 소금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켜서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스 차고 소화 안 되고 더부룩 답답한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소화와 관련된 것이 꼭 소금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 가스 차고 답답해서 더부룩한 분들은 이 소금과 관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을 먹어라, 짜게 먹어라가 아니라 짭짤한 게 당긴다. 내 몸이 원한다입니다. 상식이나 고정관념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간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맛,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내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그 간의 농도를 따라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간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음식을 드실 때 입맛에 맞게 충분히 간을 해서 드십시오. 그리고 된장국, 미역국, 젓갈, 또 해조류, 장아찌, 장조림, 물김치 등등 이 짭짤한 맛, 간간한 맛 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충분히 맛있게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거나 밖에서 식사를 하실 경우는 또 소금통을 준비했다가 본인만의 간에 맞게 또 간을 따로 해서 드시면 음식 맛도 살아나고 먹고 나서 속도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밖에 나갈 때 항상 소금통을 들고 다니고 또 저희가 갖고 다니는 소금 스틱을 갖고 다닙니다. 보통 식당들에서 주는 음식들이 싱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입맛에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제 입맛에는 싱거운 경우가 많아서 소금통을 갖고 다니면서 간을 충분히 해서 제 입맛에 맞게 간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따로 소금 간을 또 해서 드실 것을 좀 권하고요. 집에서도 식사를 하실 때 각자 이 식구들마다 원하는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껴지는 그 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간을 할 수 있도록 소금 간을 따로 하셔도 좋고 또 조선 간장이나 간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밥상에 항상 준비를 하셨다가 충분히 원하는 만큼 간을 해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을 간간하게 드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따로 또 소금을 드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불순물이 없고 순도가 높은 깨끗한 소금을 따로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 오후 시간대쯤, 오전은 조금 피하셔서 오후 시간대쯤 따뜻한 소금차 형태로 마치 맛있는 국물을 드시듯이 좀 소금차 한 잔, 2잔 정도 드시면 속도 좀 편하고 그리고 염도가 맞아지면서 이 소화 능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소금차 드실 때는 처음 드실 때는 우리 몸의 염도인 0.9%, 1% 정도 되는 농도로 한 300ml 정도면 한 3g 정도의 소금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머그컵 한 잔 정도 좀 따뜻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보리차나 우엉차 같은데 또 소금을 타서 물 대신 간간하게 물처럼 음료를 대신해서 좀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려면 일단 배가 따뜻해야 됩니다. 속이 차다는 것은 혈관이 수축돼 있고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는 뜻인데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 당연히 소화가 잘 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소금도 중요하지만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 항상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찬물, 찬 음료수, 찬 과일, 찬 채소 같은 경우는 좀 냉장고에서 꺼내놨다가 냉기가 조금 가시면 드시는 게 좋고요. 물을 드실 때는 냉온수기에 찬물, 얼음물을 드시기보다는 뜨거운 물, 따뜻한 물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핫팩, 집에 있는 핫팩이나 또 곡식주머니 찜질팩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배에다가 따뜻하게 올려두시면 속을 데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 음식물이 소화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산소,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 모닥불을 지필 때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호흡이 좀 깊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자세가 굽어 있거나 어깨가 말려 있는 분들, 목이 빠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숨이 들어가는 길 자체가 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화할 때 들어가는 숨길이 좀 눌려 있거나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슴을 좀 펴주시고요. 최대한 자세를 좀 바르게 해주시면서 등 쪽에 힘을 만들어서 허리에 힘을 이용해서 온몸으로 좀 천천히 걷는 것. 걷기도 실제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좀 가볍게 산책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배에 가스 차고 더부룩 답답해서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소금 이야기 같이 나눠봤는데요. 소화 안 되는 경우 꼭 소금 부족뿐이 아니라 다른 원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염식, 무염식 하시면서 가스 타고 답답해서 소화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을 중심으로 소화 이야기 같이 나눠봤고요. 혼자 좀 실천하기 힘들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 상담 프로그램 있으니까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 짠맛의 힘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원리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